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고 나면 정작 내 손엔 무엇이 남을까? 밤잠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명숙 씨는 지난 30년 동안 오직 그 질문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여기 10년도 더 된 낡은 경차 한 대가 있습니다. 엔진 소리는 거칠고 에어컨은 제멋대로 멈추기 일쑤죠. 운전대를 잡은 62의 명숙 씨는 이 차를 똥차라고 부르면서도 참 애지중지합니다. 길모퉁이에서 폐지를 가득 실은 할아버지의 리어카가 나타나자 명숙 씨는 익숙한 듯 차를 세웁니다. 뒷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도 그저 허허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이죠. 어르신, 천천히 가세요. 제 차가 작아서 길은 넉넉합니다. 명숙 씨의 삶도 이 경차를 닮았습니다.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좁은 길을 요리조리 잘도 버텨왔거든요. 식당 주방에서 12시간씩 서서 일하며 번 돈, 시장 바닥에서 콩나물깍 500원을 깎아 모은 돈. 그 돈들이 갈 곳은 딱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진호 엄마, 저 은지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근데 은지네 집안이 생각보다 대단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강남에서 큰 사업을 하신대요. 명숙, 강남? 아이고, 우리 아들 능력 좋네. 그런데 진호야, 저쪽 집안이 그러면 우리 쪽에서 보태줄 게 좀 있어야 할 텐데. 진호, 은지는 괜찮다는데 장인어른 되실 분 눈높이가 좀 높으신가 봐요. 강남에 전세라도 얻으려면 최소 몇 억은 있어야 한다는데. 아들의 말끝이 흐려집니다. 명숙 씨는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내 새끼 어디 가서 기 안 죽게 하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명숙 씨는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생각이 있다. 아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은 밤, 명숙 씨는 장롱 깊숙이 넣어둔 보물을 꺼냅니다. 빛바랜 비닐 봉투 속에 든 건 수십 권의 적금 통장입니다. 만기 도장이 쾅쾅 찍힌 통장들을 한 권씩 넘겨보죠. 그 안에는 명숙 씨의 청춘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파도 파스 한 장 붙이고 주방으로 향하던 날들, 아들 운동화 한 켤레 사주고 정작 본인은 밑창 떨어진 신발을 신던 기억들. 그 모든 눈물과 땀방울이 모여 어느덧 숫자는 2억 2천만이라는 무게를 만들어냈습니다. 명숙, 그래. 이거면 됐다. 우리 진호 강남까지는 몰라도 기죽지는 않게 해줄 수 있어. 이 돈이면 내 아들 앞길 평탄하게 닦아줄 수 있겠지. 명숙 씨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집니다. 평생의 숙제를 끝낸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이 돈을 다 주고 나면 나는 정말 괜찮을까? 손마디는 이미 류머티즘으로 붉어져 있고 허리는 매일 아침 펴지지 않아 끙끙거립니다. 낡은 경차도 이제는 폐차를 고민해야 할 시기죠. 명숙 씨는 문득 거울 속에 자신을 봅니다. 검버섯이 내려앉은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 엄마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하고 말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쩐지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입니다. 이 선택이 과연 명숙 씨를 행복으로 이끌어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폭풍우의 시작일까요? 다음 날 명숙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습니다. 바로 강남 사돈과의 첫 만남 상견례 자리로 가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명숙 씨가 마주한 건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과연 명숙 씨의 2억 원은 아들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가장 기뻐야 할 자리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만큼 작아져 본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상대의 눈빛 하나에 내 인생 전체가 초라해지는 기분 말입니다. 오늘 명숙 씨가 입은 옷은 5년 전 조카 결혼식 때 큰맘 먹고 맞춘 감색 정장입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을 매만지고 구두약까지 정성스레 칠하며 나선 길이었죠. 하지만 강남의 화려한 한정식집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낡은 경차가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사실을요. 방 안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진한 명품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 현정 씨는 화사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명숙 씨를 맞이했습니다. 현정, 아이고 사부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차가 많이 막히죠? 저희는 기사가 집 앞까지 데려다줘서 금방 왔는데 오시는 길이 험하진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명수가 네, 조금 막히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아드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정 씨의 시선은 명숙 씨의 정장 소매 끝, 살짝 해진 실밥에 머물렀다 떠납니다. 명숙 씨는 본능적으로 손을 탁자 아래로 숨겼습니다. 30년 주방일로 마디가 굵어진 손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현정 씨의 은근한 자랑이 쏟아집니다. 이번에 새로 바꾼 외제차 이야기부터 딸에게 해줄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까지 마치 명숙 씨의 가슴에 보이지 않는 금을 긋는 것만 같았죠. 현정 요즘 애들 집 없으면 시작도 못하잖아요. 저희는 일단 전세라도 강남 요지에 얻어주려고요. 사부인도 아들 하나인데 당연히 저희랑 마음이 같으시겠죠? 요즘 23억은 돈도 아니잖아요. 호호. 명숙 씨의 가방 안에는 어젯밤 가슴에 꼭 품었던 2억 원짜리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땀이 서린 그 숫자. 하지만 현정 씨의 가벼운 웃음소리 앞에서 명숙 씨의 2억은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한 채 차가운 가방 속에서 잠들어야 했습니다. 상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명숙 씨는 자신의 낡은 경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 진호가 다가오네요. 고생했다는 위로를 기대한 명숙 씨의 눈에 아들의 짜증 섞인 얼굴이 들어옵니다. 진호 엄마 아까 왜 그렇게 가만히만 있었어? 은지. 어머니가 집 얘기할 때 엄마도 준비한 거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지. 명숙 아니 그게 분위기가 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따로 말하려고 했지. 진호 엄마 저쪽 집안이랑 우리 집이랑 차이 나는 거 알아. 그래도 오늘은 체면 좀 세워줬어야지. 옷도 좀 새로 사입지 그랬어. 은지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는데. 진호의 말 한마디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명숙 씨의 가슴에 박힙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며 살아온 세월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은지 보기가 민망했다는 아들의 말에 명숙 씨는 입술을 깨뭅니다. 정작 엄마가 그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얼마나 고독했는지는 아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숙 씨는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운전대를 꽉 잡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아들을 위해 준비한 그 귀한 2억 원이 어쩌면 아들에게는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었을까요? 명숙 씨의 손이 떨립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엄마로서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서운함은 곧 깊은 허탈함으로 변해 명숙 씨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철없는 요구는 날이 갈수록 더해졌고 명숙 씨는 생전 처음으로 아들을 향한 문을 걸어 잠그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명숙 씨는 이 서운함을 견디고 아들에게 전 재산을 내어주게 될까요? 여러분,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남처럼 느껴질 때 그 무너지는 마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춤 내 살점을 떼어줘도 아깝지 않던 아들이 이제는 내 심장까지 내놓으라며 등을 떠미는 것만 같습니다. 상견례 이후 진호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장모될 사람의 기세에 눌린 아들은 그 화풀이를 엄한 곳에 쏟아붓고 있었죠. 진호 엄마 은진애는 강남에 아파트 해오길 바라는데 우리 2억으론 턱도 없어요. 엄마 이름으로 대출 좀 더 받으면 안 돼요?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명숙 떨리는 목소리로 진호야 대출이라니. 엄마 이제 일할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니? 그리고 이 2억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진호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나중에 내가 갚으면 되잖아요. 엄마 자식 앞길 막을 생각 아니면 제발 결단 좀 내려주세요. 진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명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을 맞잡습니다. 대출이라니요. 평생 빚 무서운 줄 알고 1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않은 명숙 씨에게 아들의 요구는 벼랑 끝으로 가라는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명숙 씨는 밤새 앓던 몸을 이끌고 혼자 병원을 찾았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몸살이 심하게 온 것이죠.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명숙 씨의 눈에 휴대폰 화면이 반짝입니다. 혹시 아들이 걱정돼서 연락했나? 하는 기대감에 서둘러 확인해보죠. 아픈 엄마의 안부는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돈, 돈. 명숙 씨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링거 바늘이 꽂힌 손보다 가슴이 더 따끔거립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창밖에는 무시무시한 폭우가 쏟아집니다. 명숙 씨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습니다. 평생 아들 진호만 바라보고 산 인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남편 없이 혼자 식당 일을 하며 손등이 터져나가도 아들 학원비 낼 생각에 웃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엄마를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장모의 눈치와 화려한 아파트만 보고 있죠.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아들이라는 파도 앞에 너무나도 쉽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명숙, 그래. 내가 너무 미련했지.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너한테 나는 그저 전세금 메꿔주는 기계였구나. 절망의 끝에서 명숙 씨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장롱 속에 숨겨두었던 그 낡은 가죽 가방을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수십 권의 통장을 하나하나 식탁 위에 정렬하죠. 진호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지만 그 방식은 내 생각과는 조금 다를 거다. 명숙 씨의 눈빛이 전과는 다르게 차갑고도 단단하게 가라앉습니다. 자식을 향한 맹목적인 희생이 멈추는 순간 명숙 씨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서늘한 자유를 맛봅니다. 과연 명숙 씨는 그 통장을 들고 어디로 향했을까요? 아들의 손에 쥐어줬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택했을까요? 명숙 씨의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 그리고 아들을 향한 엄마의 위대한 반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평생 예라고만 대답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때의 그 정적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오늘 명숙 씨는 자식을 위해 평생 쌓아온 공든 탑을 제 손으로 허물기로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식의 이기심으로부터 자신을 구출하기로 한 거죠. 명숙 씨의 호출에 사돈 현정 씨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번듯한 대출 확답이나 전세 자금 2억 원을 내놓으리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현정 씨는 벌써부터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만지작거립니다. 현정 사부인, 잘 생각하셨어요. 애들 강남에 자리 잡는 게 다 우리 체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류는 준비하셨나요? 진호 엄마 은진의 집에서 기다려준 보람이 있네. 얼른 말씀드려요. 명숙 씨는 말없이 식탁 위에 낡은 가죽 가방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십 권의 낡은 통장을 하나씩 꺼내놓습니다. 아들과 사돈의 눈이 번뜩입니다. 하지만 명숙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들의 상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명숙, 이 돈 못 줍니다. 아니, 안 줄 겁니다. 이건 내 노후 자금으로 쓸 생각이에요. 진호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요. 현정 사부인, 지금 저희랑 장난하세요? 상견례 때부터 집 문제로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나요? 명숙 씨는 떨리는 손을 탁자 위에 올립니다. 30년 주방일로 마디마디가 뒤틀리고 검게 그을린 손입니다. 그 손을 보며 명숙 씨는 생전 처음으로 사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명숙, 장난 아닙니다. 사부인, 이 통장 한 권 한 권에 제 피눈물이 섞여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남들 남긴 밥 냄새 맡으며 12시간씩 서서 모은 돈입니다. 아들 장가 보낼 때 보태주려고 모은 건 맞아요. 하지만 명숙, 진호야, 너는 이 돈이 당연한 줄 알았지? 엄마가 낡은 경차 타면서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 안에서 땀 흘릴 때 넌 은지 눈치만 봤어. 엄마가 병원에서 링거 맞고 있을 때도 넌 돈 얘기만 했지. 나한테 미안해하지 않는 자식한테 내 목숨 같은 이 돈을 줄 이유는 이제 없어. 현정 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방을 닫으며 지퍼를 찍 소리나게 잠그죠. 평생 아들에게 매여 살던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습니다. 현정, 참나 수준 떨어져서 정말. 진호야, 너 이런 집안이었니? 난 이 결혼 절대 반대다. 사돈이 나가자 진호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거친 손, 그 위로 툭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을 본 순간 진호의 고함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손가락 마디가 왜 저렇게 굵어졌는지, 왜 항상 파스 냄새가 났는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진호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난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 명숙 아니 진호야.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책임지련다. 사랑하니까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안 주는 법도 배워야겠어. 진호는 식탁에 머리를 쳐박고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같이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창문을 열어 눅눅한 공기를 내보냈죠. 가슴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자리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참아왔던 수많은 세월. 명숙 씨는 오늘 비로소 엄마라는 가면을 벗고 박명숙이라는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2억 원의 통장은 이제 아들의 아파트 전세금이 아니라 명숙 씨가 꿈꾸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입장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날 밤 명숙 씨는 생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쇼핑 리스트를 적기 시작합니다. 과연 명숙 씨의 홀로서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이 저물어가는 해가 아니라 내일의 해를 기다리는 가장 찬란한 노을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며 내 이름 세 글자를 잊고 살곤 하죠. 하지만 명숙 씨는 오늘 62의 나이에 비로소 자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주기로 했습니다. 몇 달 뒤 아들 진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호텔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형편에 맞는 작고 따뜻한 곳이었죠. 명숙 씨는 혼주석에 앉아 환하게 웃는 아들을 봅니다. 진호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주신 가르침대로 우리 힘으로 예쁘게 잘 살게요. 그리고 엄마 인생도 이제 정말 응원해요. 진호는 그날 이후 철이 들었습니다. 대출금 대신 엄마의 안부를 먼저 묻는 아들이 되었죠. 명숙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손을 맞잡아 주었습니다. 억지로 쥐어준 돈보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이 아들에게 준 가장 큰 유산임을 명숙 씨는 이제 압니다. 명숙 씨에게는 평생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방의 기름 냄새 대신 향긋한 꽃향기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죠. 명숙 씨는 아들에게 주려던 전 재산 중 일부로 동네 모퉁이에 작은 꽃집을 차렸습니다. 이름은 명숙의 정원입니다. 명숙 오늘 졸업식인가 봐요. 아이고, 이 꽃처럼 환하게 앞날이 피어나길 바랄게요. 축하합니다. 이제 명숙 씨의 손에는 파스 냄새 대신 은은한 프리지아 향기가 배어납니다. 퇴근길 낡은 경차의 운전대를 잡은 명숙 씨의 시선이 조수석에 머뭅니다. 그곳에는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산 예쁜 가죽 가방이 놓여 있죠. 남의 눈치를 보느라 샀던 가방이 아닙니다. 나를 대견하게 여긴 나 자신이 준 선물입니다. 명숙 씨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립니다. 눈앞에는 세상을 다 품을 듯 장엄한 노을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노을이 하루가 끝나는 슬픔으로 보였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뜨겁게 살았노라고, 참 잘 버텼노라고 위로해주는 신의 미소처럼 느껴집니다. 명숙 씨는 가방 안에 통장을 꺼내봅니다. 숫자는 예전보다 줄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은 다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내일을 기대하는 설렘, 그리고 자식의 성장을 지켜보는 넉넉함까지요. 명숙아 고생 많았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참 좋다 오늘 바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통장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비워져 가고 있진 않나요?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라 믿고 계신가요? 잠시 멈춤대로는 안 되라고 말하는 용기가 나를 지키고 자식을 깨우치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의 인생도 자식의 인생만큼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꽃 한 송이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명숙 씨가 노을 속에서 찾은 그 평온함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62,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당신의 황혼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날 자격이 있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